혼돈의 덩어리가 하늘 땅보다 먼저 생겨났으나 고요하고 알 수 없어라. 홀로 우뚝 서서 고치지 않으며 두루 다니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머니라 할 만하다. 난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편의상 다른 이름을 붙여 도라 부르고 크나큰 어떤 것이라고 이름을 굳이 불러보니 크나큰 어떤 것이라서 가고 끊임없이 감으로 아주 멀리 있으며 멀리 있다가는 다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도가 크나큰 어떤 것이라면 하늘 땅이 크고 왕 또한 커서 우리가 사는 지경 중에 4가지 크나큰 어떤 것이 있는데 왕이 그 중의 하나로 머무른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선천지, 하늘 땅보다 앞서서 생겨났다. 선천지세. 그래서 적해료해라. 적이나 료나 다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고요할 적, 고요할 료. 아주 고요하고 그윽하구나. 독립불개요. 홀로 우뚝 서 있는 게 독립이죠, 우리가. 그러면서도 불개, 스스로를 뭐 굳이 고치지도 않아. 홀로 우뚝 서서. 그리고 주행이 불태요. 두루 다니는데, 어디나 할 것 없이 두루 다니는데 불태, 의태롭지가 않아. 그래서 가히 뭐라 할 수 있냐? 우이천하모,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면 어떤 길은 위험하고 어떤 길은 뭐 편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유물혼성, 어떤 마구 뒤섞인 어떤 존재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어디를 다녀도 위태롭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천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오부지 기명이 있어요. 우리가 부지 알지를 못해. 기명, 그것의 이름.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이름도 몰라. 그래서 자지,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게 글자 자자 아닙니까? 그것의 글자를 딱 우리가 부여했어. 뭐라고? 도라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도라고 했어요. 뭐라고 딱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도라고 했고, 또 강의지 명, 어거지로 그것에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클 때자를 붙인 거예요. 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백층이 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대 뭐 이런 걸 붙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대자를 붙이는 게 이 노자님 같은 경우 보면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 그 가늠이 안 되는 이런 걸 대를 붙인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이름을 붙여 크다고 우리가 했고, 그런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덧 갈서자. 또 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먼 데까지 그렇게 가 있어요. 또 그렇게 너무너무 먼 데까지 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는지도 모르게 벌써 와 있어. 되돌아와 온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대,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도, 그것을 크다고 말했을 때 천대지대요. 하늘도 크고 땅도 크다고 말할 수 있어. 땅도 우리가 밟고 있지만 이게 땅이 옛날에 몰라서 이게 그 서양에서도 사각형이냐 네모냐 그 동그라미냐 이거 갖고도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나 크니까
그런가 하면 왕역대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진짜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아에서 말하는 왕천하하는 왕의 의미도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왕천하하는. 그러나 노자에서 말하는 왕도 개념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웃기지도 않는 왕이나 대통령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왕 또한 가. 따라서 역 중에 유사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경 중에 역이라고 하는 거, 이 지경 가운데에 큰 것이 4개가 있는 거야. 즉 도, 천, 지, 왕 이렇게 이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거기 이르녀 왕도 그 하나에 머문다. 이 4개 중에 그 하나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왕이라는 것은 인하고도 같은 거죠. 인을 대표한 그런 거니까 왕법지라고 해도 되고 인법지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인법죠. 사람은 사람보다 더 큰 또는 사람을 싣고 있는 땅을 법삼는 것이고 본보기로 삼는 거고, 또 땅은 이 땅이 내려다보는 또 땅이 올려다보는 하늘을 법삼는 것이고, 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어떻게 규정하기 어려운, 하늘도 규정하기 어렵지만 도라는 것은 더더욱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것을 본받는다. 또 도라고 하는 것은 전로그러함, 자연, 전로그러함이라는 것을 법삼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25장은 이야기를 끝내요. 결국 이 장의 주제는 유물혼성이라고 하는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그것을 크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큰 것은 동시에 우리 지경에서 사람, 땅, 하늘, 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한 그 순번대로 그렇게 법삼지만 끝으로 가서 자연을 법삼는다라고 하는 대로 이 결론을 이렇게 딱 쳤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도와 하늘 땅은 크나큰 어떤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예가 있습니까? 크나큰 어떤 것 중의 하나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 대개 보면 왕이라는 게 하도 샤차는 왕들 투성이어서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았어요. 예, 해보셔요. 춘추 오패의 뜸인 제 나라의 황공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영척이란 사람이 있었어. 환공에게 벼슬을 요구하자 했으나 곤궁하여 스스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네. 이에 행상인이 되어 짐수레를 끌고 제 나라로 장사를 나가 저녁에 성곽의 문 밖에서 묵었지. 환공은 성 밖으로 손님을 마중 나오면서 밤에 성문을 열고 짐수레를 비키게 했어. 횃불이 매우 밝고 뒤따른 수레가 매우 많았나 봐. 영척은 소에게 수레 밑에서 꼴을 먹이고 있다가 한 대선 예언 천기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빠져 있네요, 그죠? 네, 이게 뭔가가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내용이. 네. 42페이지요. 그 뒤에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건 뭔가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42페이지. 예. 몇 장 뒤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예,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그렇구나. 예. 42페이지.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먼저 읽어보셔요. 읽다가 환공을 바라보고 슬퍼하면서 횃불을 두드리며 급히
처량한 가락의 상가를 불렀더래. 환공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마부의 손을 잡아 수레를 멈추게 했고, 이상하다, 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걸? 하고 뒷수레에 명하여 싣고 오게 했대. 궁중에 도착하여 시동하는 이가 영척의 처분을 묻자 환공은 의관을 입혀 아련케 하였어. 영척이 천하를 다스리는 술책을 설명하자 환공이 크게 기뻐하여 중용하려 하니 신하들이 만류했대. 그는 위나라 사람입니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으니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현인이라 여기시거든 그때 임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환공은 그렇지 않소. 알아보는 일은 그의 자잘한 잘못을 걱정하는 것이요, 남의 조그만 잘못 때문에 남의 훌륭함을 잇는 것은 임금으로서 천하의 선비를 잇는 까닭이 되어 무릇 의견을 듣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이제 듣고서 다시 묻지 않는 것은 그 이유에 부합하기 때문이요, 또 사람이란 완전하기 어려운 것이니 그의 장점을 생각해서 쓸 뿐이요 라고 했다는구먼. 이 일을 볼 때 환공의 처신은 훌륭했어. 그러므로 노자도 네 가지 크나큰 것 가운데 왕이 있다고 하였지. 이는 잘 포용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 왜 아니겠나. 달래 패자겠어? 하늘 땅같이 포용하는 덕이 있으니까 패자라도 된 것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춘추오패에 나오는 그런 그 패자들 경우도 정말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맹자에도 보면은 자꾸만 그 패자에 대해서 묻잖아요. 자네는 제 나라 사람이구만. 뭐 그 이렇게 이 제한공이나 그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다고. 그 공손출 상편 처음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육아 입장에서 이제 왕도 정치하는 왕을 이렇게 가장 어떤 목표점으로 이렇게 지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은 나온 거지만 사실은 패자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 이렇게 제한공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우리 저번에 그거 나왔죠. 통감 처음 부분일 거예요. 그 우리나라 방위할 때 그 위, 크루자 말고요. 대고르자 말고. 그 우리나라 임금이 그 장수 그 자사님이었죠. 자사님이 누구 좀 장수를 쓰지 왜 안 쓰냐. 적어도 이 그 500승의 군대를 거느릴 만한 그런 장수감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전에 관리 시절에 이 남의 집 달걀을 2개를 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쓴다고 하는 그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그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그 뭐 보스라고 일컫든 리더라고 일컫든 간에 그렇게 한 곳에 장이 되거나 그 사장, 회장 또는 뭐 이 관청의 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그런 용렬한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이게 그 패자 정도만 돼도 진짜 대단한 거죠. 자, 고담 읽어볼까요? 묵가에 전구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진해왕을 만나고자 하여 수레를 멈추어 놓고 진나라에 머물기를 1년이나 했으나 진해왕을 만날 수가 없었다. 때마침 어떤 손님이 그를 추왕에게 소개해 주어 가서 추왕을 만났다. 소개해 주어? 가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소개해 주어? 예. 소개해 주어 가서 추왕을 만났다. 추왕은 매우 기뻐하여 절월을 주어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그래서 곧 진나라로 가서 진해왕을 만났다.
진해왕은 그에게 장군의 절원을 주었다. 진해왕은 그를 만나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나가서 객사를 묵으며 길이 탄식하면서 종자에게 말했다. 내 진나라에 머문 지 3년 동안 진해왕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그 길이 초나라로부터 있는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만물은 진실로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거 같으면 이렇게 한두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젯밤에 이렇게 예습하면서 하나를 넣었어요. 어떤 식으로 넣냐면 어디 탄식하는 것이 그 묵가의 정구만이 탄식했겠는가. 그러므로 노자는 그 큰 것은 멀리 가고 멀리 가지만 그러나 멀리 간 것은 다시 되돌아온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건 내가 가까이 가기 너무나 커. 저건 막 그런 존재야. 그리고 또 가까이 가려도 너무 멀어. 근데 어느덧 보면 되돌아와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묵과의 정구만이 한탄하고 몰랐겠어요. 우리도 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노자는 큰 것은 가고 간 것은 멀리 있고 멀리 있는 것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붙였어요. 자, 노자 지금 우리 2장 한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여기 절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절월? 이게 절이요. 이거 잘 말씀하셨는데요. 절은 부절의 절이에요. 그리고 월은 도끼예요. 그래서 2개죠, 2개. 이 부절은요, 신임장 같은 거예요. 신분증 같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임명장이라고 말할까? 정확히 말하면 부절은. 그래서 우리가 부적 같은 거 말하잖아요. 그럼 그 부예요. 여기 예전에는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걔를 딱 맞춰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써 있죠. 그러면 걔를 딱 맞춰보면 그걸 자른 게 아닌 것은 안 맞잖아요. 그게 부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장근세 씨가 이제 말하자면 논산 시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어떤 명령을 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 종필 씨한테 보내요. 보내면 내가 정말 보낸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걸 부절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장근세 씨한테 논산시장으로 임명할 때 반쪽에 그걸 줘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내가 사람을 보낼 때는 다른 반쪽에 내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 할 때 논산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을 지금 급히 필요하니까 보내달라. 이제 그런 걸 썼어요. 그럼 여기서 가져가면 도대체 저놈이 정말 내가 시켜서 보낸 건지 대통령이 시켜서 보낸 건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사기꾼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갖다 맞춰보면 예전에 줬던 그 표딱지하고 지금 가져간 그거랑 딱 맞춰보면 그대로 들어맞으면 그게 그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 부절의 절 또는 부. 그리고 월은 그 조그마한 손도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휘권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상징.